그날 나는 모든 걸 바꾸기로 했다. 이제 이 집은 제 것입니다. 어머니, 나가주세요.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30년간 고개 숙이고 살던 내가 시어머니에게 던진 한마디. 온 집안이 얼어붙었다. 아이고, 이런 깡마른 게 우리 아들 며느리라니. 24살 희망에 부풀어 시집왔던 그 시절. 나는 매일 이런 말을 들어야 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때의 나는 고개만 숙일 줄 알았다. 30년 동안 말이다. 언니가 갑자기 왜 저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 여보,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평생 바닥에 엎드려 살던 며느리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었을까? 축하합니다. 120억 원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시아버지가 숨겨둔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로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짜 며느리의 반격을. 1985년 봄 24살의 박미경은 희망에 부풀어 시댁문을 넘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시어머니 최순덕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맞았다. 아이고, 이런 깡마른 게 우리 아들 며느리라니. 밥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시어머니의 독설은 그날부터 30년간 계속됐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온 가족 아침을 차려도 밤늦게까지 설거지와 빨래를 해도 칭찬은커녕 잔소리만 돌아왔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걸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시누이들이었다. 큰 시누이 영희와 작은 시누이 영자는 오빠 집에 와서는 미경을 하녀 취급했다. 언니, 물 좀 갖다 줘. 아, 그리고 과일도 깎아서. 발톱 깎기 어디 있어? 찾아서 가져와. 미경은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다. 남편 준호에게 하소연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뻔했다. 엄마가 나이가 있으신데 좀 이해해. 누나들도 친정인데 편하게 있게 해줘야지. 시아버지만이 유일하게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줬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조용한 성격이라 가족들 앞에서 며느리를 감싸지는 못했다. 미경은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셨다. 언젠가는 나을 거야.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그런 희망으로 버텼다. 세월이 흘러도 미경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키워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계속됐다. 손자는 키우지도 못하고 밖에서 뛰어놀게 두니까 자꾸 다치지. 딸은 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게 키웠어?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구나. 어떻게 해도 잘못이었다. 아이들이 성적이 좋으면 아빠 핏줄이고 성적이 나쁘면 엄마를 닮아서였다. 특히 명절이 지옥이었다. 시누이들이 가족을 이끌고 오면 미경은 며칠 전부터 장보고 요리 준비에 시달렸다. 하지만 상 차려놓으면 시누이들은 한마디씩 했다. 어머니, 이 나물 왜 이렇게 짜요? 언니가 음식을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하고 맛이 완전 달라.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하면 말대답한다고 했고 가만히 있으면 반성도 안 한다고 했다. 남편 준호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다. 회사 회식이 많다며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후배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당신이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엄마 눈치, 누나들 눈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준호는 오히려 미경을 탓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참고 견디는 아내가 아니라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미경이 문제라는 시기였다. 미경은 그렇게 20년을 버텼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할 수는 없었다. 2010년 미경이 49이 되던 해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미경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던 분을 잃은 충격이 컸다. 장례식장에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구박은 계속됐다. 상주도 제대로 못 서고 울기만 하면 뭐해, 일을 해야지. 아버지 좋아하신 음식도 모르고 준비했네. 30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미경은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속으로 사과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시어머니는 미경을 더 심하게 들볶았다. 이제 당신 편들어줄 사람도 없으니까 가고나 해. 내가 죽을 때까지 길을 못 펴고 살 줄 알아. 설상가상으로 준호의 바람기는 더 심해졌다.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아이들마저 대학에 가면서 집에는 미경과 시어머니만 남았다. 우리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는 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남편 하나 잡아두지 못하고. 미경은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감정이 메말라 버린 것 같았다. 거울을 보니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살이 깊게 패였다. 자신이 한때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던 여자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라던 희망도 이제는 사라졌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전부였다. 그런 절망의 순간 운명을 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2015년 어느 가을날 미경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박미경 여사님이십니까?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의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미경은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입니다. 고 이재석 회장님의 유언 집행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재석? 미경은 그 이름이 낯익었다. 시아버지의 본명이었다. 집에서는 늘 아버지라고만 불렀지 본명을 쓸 일이 없어서 깜삥 잊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언이요? 네, 회장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경은 영문을 모른 채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30평도 넘어 보이는 넓은 사무실에서 젊은 변호사가 그녀를 맞았다. 놀라실 텐데요. 고인께서 상당한 자산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보고 미경은 눈을 의심했다. 부동산 14곳, 주식, 예금을 합쳐 총 12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이런 돈이 있으셨다고요? 네, 젊은 시절 사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숨기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을 박미경 여사님께 물려주신다고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요? 저에게요? 네, 여기 보시면 며느리 박미경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경은 머리가 하얘졌다. 120억? 자신에게?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변호사는 유언장의 다른 부분도 읽어줬다. 30년간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한 며느리에게 이 재산을 남긴다. 부디 이제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미경은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다. 시아버지만은 자신의 희생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12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더 이상 구박을 받으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 그날 밤 평소처럼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았다. 이 김치는 또 뭐야? 너무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네. 밥도 설익었어. 몇 년째 밥을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해? 미경은 조용히 상을 치웠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3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그만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것 봐라.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네, 맞아요. 이제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미경은 시어머니에게 유언장 이야기를 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하지만 미경이 법무법인 명함과 서류를 보여주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다. 이게 정말이야? 네, 내일부터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어머니는 큰 시누이 집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따로 집을 얻어드릴게요. 30년 만에 미경이 시어머니에게 한 첫 반격이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무시해왔던 며느리가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하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니가 나가세요. 이제 이 집 주인은 저예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댔다. 며느리가 미쳤다고 당장 와서 혼내달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시누이들이 몰려왔다. 큰 시누이 영희와 작은 시누이 영자, 그리고 그들의 남편까지 총 4명이 집에 들이닥쳤다. 언니, 정신 차려.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슬픈 것도 모르고 무슨 유산 타령이야? 미경은 침착하게 서류를 보여줬다. 시누이들은 서류를 보더니 당황했다. 이게 진짜야? 가짜면 법무법인에서 나한테 전화했겠어? 시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언니, 그렇다고 어머니를 내쫓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다 가족인데. 맞아. 돈이 생겼다고 가족을 버릴 수는 없지. 영자는 눈물까지 짜냈다. 언니, 내가 그동안 언니한테 못했지? 미안해.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지만 미경은 냉정했다. 30년 동안은 왜 사이좋게 못 지냈어? 그건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 그동안 나를 뭘로 봤는데? 미경은 이어서 폭탄 선언을 했다. 그리고 준호한테 이혼하자고 할 거야. 시누이들이 경악했다. 언니, 정신 차려.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바람 피운 거 다 알아. 30년 참았는데 이제 그만 참을 거야. 미경의 단호한 말에 시누이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조용하기만 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미경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더 큰 반전이 일어났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미경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사실 고인께서 예상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장에 보니까 가족들이 미경 씨를 괴롭힐 것을 예상하고 추가 조치를 해두셨어요. 변호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다. 시아버지는 생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분께 했던 말들을 녹음해 두신 것도 있고요. 녹음이요? 네, 그리고 아드님의 불륜 증거도 다 수집해 두셨습니다. 탐정사무소를 통해서요. 시아버지는 조용해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며느리가 당하는 고통을 알면서도 바로 나서지 못한 걸 후회하며 이런 방법으로라도 며느리를 지켜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분들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고인께서 넣어주신 돈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미경 씨 것입니다. 그것까지요? 네, 총 5억 정도 됩니다.
미경은 시아버지의 세심함에 감동했다. 평생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며느리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그날 저녁 미경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불러 모았다. 어머니, 시누이들, 들을 말이 있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가 남긴 모든 증거들을 공개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했던 모진 말들, 시누이들의 무시와 괄시, 그리고 준호의 불륜까지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기록해 두셨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다.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이 집을 나가실 건지 아니면 제가 이 증거들을 들고 법정으로 가는 걸 원하시는지. 결국 시어머니는 큰딸 집으로 이사했다. 시누이들도 더 이상 미경 앞에서 함부로 굴지 못했다. 준호와도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았다. 미경은 그 큰 집에 혼자 남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얻은 것이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엄마의 결정을 지지해줬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미경은 그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예쁘게 하고 새 옷도 사입었다. 오랫동안 포기했던 대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 밖을 바라보는 여유. 30년 만에 되찾은 평화였다. 어느 날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며 미경은 혼자 중얼거렸다. 아버지,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미경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상담소도 열었다. 재산의 일부를 써서 고부 갈등이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었다.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해요. 미경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언젠가는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미경은 깨달았다. 시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겨준 건 돈이 아니라 자존감이었다는 것을. 30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게 해준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55세, 미경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뒤에 가장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반전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